낡은 청바지 차림의 노인이 손자의 돼지 저금통을 들고 은행에 들어섰습니다. 통장을 만들고 싶은데요. 직원의 무시와 며느리의 창피해하는 눈빛. 하지만 다음 날 같은 노인이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500억을 인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은행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의 진짜 정체. 대형 건설사 창업자 장태성의 등장이 가족과 은행에 던진 충격적 메시지. 돼지 저금통에서 시작된 500억의 반전, 과연 그가 보여주려 했던 진짜 가치는 무엇이었을지 알아볼까요? 그 전에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이른 아침, 장태성은 낡은 목조 한옥의 툇마루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5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죠. 수십 년간 태성건설을 이끌며 쌓아온 카리스마는 은퇴 후에도 그의 기품 있는 주름과 듬직한 어깨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가기로 했어요. 8살 장우진이 돼지 저금통을 양손에 꼭 쥔 채 달려왔습니다. 저금통 속에서 동전들이 맑게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래, 우리 손자가 1년 동안 모은 거지. 얼마나 됐는지 궁금하구나. 장태성은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의 맑은 눈동자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밝은 햇살처럼 순수한 아이의 모습에 장태성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저는 이걸로 통장을 만들 거예요. 아빠가 말했어요. 돈을 모으면 이자라는 게 생긴대요. 맞아. 내 아빠 말이 맞단다. 그럼 할아버지랑 같이 은행에 가볼까? 장태성은 평소처럼 낡은 면바지와 체크무늬 셔츠를 입었습니다. 그에게 옷은 그저 몸을 가리는 도구일 뿐, 겉모습보다는 사람의 내면을 중요시하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선택이었죠. 기업은행 지점에 들어서자 우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장태성과 우진은 차례를 기다려 창구 앞에 섰어요. 젊은 직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손자가 저금통을 가져왔는데요. 통장을 만들고 싶어 해서요. 직원은 낡은 옷차림의 노인과 어린아이를 힐끔 쳐다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만 미성년자 통장 개설은 부모님과 함께 오셔야 해요. 그리고 오늘은 손님이 많아서. 직원의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실망으로 어두워졌어요. 장태성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아빠랑 같이 오면 되겠구나. 그때 갑자기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장태성의 며느리 윤혜진이 명품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완벽한 메이크업과 고급스러운 옷차림은 은행 직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우진이가 저금통을 가지고 와서. 혜진은 주변을 의식한 듯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이고, 창피해요. 그런 거 아들한테 말씀하시지. 우진아, 가자. 엄마가 나중에 처리해 줄게. 혜진은 우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장태성의 눈에 순간 서글픔이 스쳤지만 이내 담담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그는 손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엄마 말 들어라. 은행을 나서는 동안 장태성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가 일군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곳에서 그는 그저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결심이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태성은 한옥마당에 핀 백일홍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제의 일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죠.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60 초반의 단정한 남성이 공손히 허리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순간 장태성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네, 성재 아닌가? 기억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회장님. 박성재는 과거 장태성의 운전기사였습니다. 장태성은 반가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했죠.
둘은 오랜 시간을 함께했던 친근함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군. 지금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박성재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학위를 마치고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기업은행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장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오래전 성실하던 운전기사였던 박성재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알아보고 그의 학업을 지원했었죠. 하지만 그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그래, 참 기쁜 소식이구나. 자네는 항상 성실했으니 당연한 결과야. 회장님 사실, 어제 지점 방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무례했다고 하던데 정말 죄송합니다. 장태성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이내 부드러워졌습니다. 괜찮네. 나는 그저 손자를 위해 갔던 것뿐이야. 박성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희 은행 본점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 은행장님도 회장님의 장학생이었던 하민호 행장입니다. 그분이 회장님을 뵙고 싶어 했습니다. 장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민호라는 이름은 낯설지 않았어요. 그가 재능 있는 청년들을 후원했던 시절 가장 빛나던 학생 중 하나였죠. 그럴까? 내일 한번 가보지. 박성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박성재가 떠난 후 장태성은 벽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 한 벌이 그곳에 걸려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그 정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저녁, 장우진이 할아버지 방을 조용히 노크했습니다. 할아버지 주무세요? 아니, 들어오렴. 우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작은 손에는 돼지 저금통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거 깨도 될까요? 제가 모은 돈이. 궁금해요. 장태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잖니. 둘이 함께 저금통을 깨자 동전과 지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장태성은 손자와 함께 돈을 세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39,500원이에요. 생각보다 많지요? 장태성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내 노력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어. 그때 문 밖에서 장도윤과 윤혜진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아버님 치매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의사가 경도인지 중증인지 확실히 말 안 해줬어. 하지만 곧 요양원에 모실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회사 지분도 자연스럽게. 장태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우진도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장태성은 손자를 진정시키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었습니다. 괜찮아. 할아버지는 아무 문제 없단다. 장태성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온화하던 눈빛 속에 단단한 결의가 서렸어요. 내일은 단순한 방문이 아닌 모든 것을 바로잡을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기업은행 본점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춰 섰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을 차려입은 장태성이 차에서 내리자 뒤이어 2명의 비서와 변호사, 백도현이 함께 따라 내렸어요. 은행 직원들이 갑작스러운 VIP의 등장에 당황하며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저기, 손님 예약하신 분인가요?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백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성건설 장태성 회장님이십니다. 하민호 행장님과 약속이 있으십니다. 그 말에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성건설은 국내 최대 건설회사 중 하나였고 장태성은 산업계의 전설과도 같은 인물이었죠. 순식간에 은행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장태성은 담담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행장실로 안내되는 동안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불과 이틀 전 같은 은행의 지점에서 무시당했던 노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행장실 문이 열리고 하민호가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이었죠. 회장님,
이렇게 찾아주시다니. 영광입니다. 하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장태성이 서울대 재학 시절 학비를 전액 지원해준 은인이었죠.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민호야, 잘 지냈나? 자네가 이렇게 큰 은행의 행장이 되었다니 자랑스럽구나. 하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회장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장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내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오늘 내가 온 이유는 간단하네. 내 계좌에서 500억을 인출하고 싶어. 하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억이요? 물론 가능합니다만. 갑작스러운 큰 금액이라. 장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네. 하지만 필요한 일이야. 백도현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어 몇 가지 서류를 꺼냈습니다. 행장님, 회장님의 신분 확인과 함께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VIP룸을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차라도 한잔 하시며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장태성이 동의하자 하민호는 즉시 부행장들을 소집했습니다. 은행 전체가 500억 인출이라는 소식에 발칵 뒤집혔어요. 행장님, 갑작스러운 500억 인출은 우리 은행 유동성에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태성 회장님은 우리 은행의 VIP 고객이며 내 은인이기도 하시다. 모든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한편 장태성의 갑작스러운 방문 소식은 태성건설에도 전해졌습니다. 사장실에서 장도윤이 전화를 받고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아버지가 기업은행에서 500억을 인출하신다고? 어떻게 된 거지? 옆에 있던 윤혜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00억이요? 그게 무슨? 장도윤은 급하게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나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가봐야겠어. 그 시각 VIP룸에서 장태성은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500억 원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하민호와 함께 은행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준비됐습니다. 장태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VIP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장도윤과 윤혜진이 들어왔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돈을. 장태성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슬픔도 함께 담겨 있었죠. 도윤아,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장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혜진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장태성은 천천히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도 태성건설의 지분 51%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명서야. 그리고 이 500억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쓸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장태성의 눈빛에서 건설재벌 회장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어요. 그 앞에서 장도윤은 더 이상 무슨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VIP룸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장태성의 단호한 목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도윤아, 나는 내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서까지 위조하려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단다. 장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윤혜진은 당황한 듯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장태성은 손을 들어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혜진 씨, 거짓말은 그만하게. 내가 늙었다고 귀가 들리지 않는 건 아니야. 어제 저녁 너희 대화를 모두 들었네. 윤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장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장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내가 평생 일구어온 회사야. 그리고 그 회사를 내게 물려주려 했지. 하지만 내가 원한 건 회사가 아니라 돈이었던 것 같구나. 장태성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내가 태성건설 지분 20%를 직원들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서야. 나머지 31%는 내게 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하민호와 은행 임원들도 놀란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십니까? 사람을 최우선시하는 경영 철학을 지켜야 한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장태성의 말에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장태성의 경영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다른 기업들이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때도 장태성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 직원들의 급여를 지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때 VIP로 문이 열리고 젊은 은행원이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장님, 직원들이. 문 밖으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민호가 의아한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니 수십 명의 은행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30대 중반의 유정훈도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죄송합니다, 행장님. 장태성 회장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직원들이 인사드리고 싶어 합니다. 하민호는 장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태성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활짝 열리자 직원들이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정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IMF 당시 회장님 회사에 다녔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모두 직원들을 내보냈지만 회장님께서는 아버지를 지켜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이 그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비슷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던 직원, 태성건설의 사회공헌 프로그램 덕분에 기회를 얻었던 직원 등 다양한 사연이 이어졌어요. 장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윤혜진의 눈가에도 어느새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태성은 담담하게 모든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모두들 고맙네. 하지만 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야. 그저 사람을 먼저 생각했을 뿐이지. 유정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실은 제가 얼마 전 회장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지점에서. 장태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정훈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회장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순간 윤혜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틀 전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장태성의 눈빛이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자네였나? 장태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유정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고객을 외모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장태성은 천천히 유정훈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유정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의 직원들도 감동한 표정으로 장태성을 바라보았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장도윤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 아래 살아왔고 그 무게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가 보는 아버지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회장님, 하민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삶에 영향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은행은 영광입니다. 500억 원의 인출을 준비했습니다만 혹시 그 용도를 여쭤봐도 될까요? 장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돈의 일부는 어린이 금융교육재단을 설립하는 데 쓸 생각이네. 우리 손자 우진이가 돼지저금통을 가져온 것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거든. 그의 말에 방 안의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장도윤은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혜진도 머릿속으로 지난날의 행동들을 후회하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하민호는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뜻이십니다. 저희 은행에서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도윤을 바라보았죠. 도윤아, 내가 바라는 건 무엇이었지? 장도윤은 아버지의 시선 앞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욕심과 후회,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처럼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장태성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성공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장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그는 성공이란 돈과 권력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앞에 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며 다른 관점을 깨닫고 있었어요. 제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장태성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 이제 우리 우진이의 통장을 만들어줄 때가 된 것 같군. 하민호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장우진은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의 비서와 함께 은행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북적이는 은행 로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우진아. 장태성이 손자를 발견하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우진은 할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요? 장태성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란다. 내 저금통이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했거든. 우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순수한 눈빛에 모두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장도윤과 윤혜진도 아들을 바라보며 많은 것을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업은행 VIP룸에서 특별한 통장 개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8살 장우진은 생애 첫 통장을 만들기 위해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죠. 그의 작은 손이 펜을 쥐고 서류에 이름을 써내려갔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진지해서 주변 어른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우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민호 행장이 따뜻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진군의 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장태성은 손자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우진아, 내가 모은 39,500원이 이제 이 통장에 들어가게 될 거야.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이제 이자도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장태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특별한 일이 있단다. 그가 고개를 돌려 하민호를 바라보았어요. 하민호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군, 오늘 할아버지께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바로 어린이 금융교육재단이라는 걸 만드셨답니다. 이 재단은 우진군처럼 돈의 소중함을 배우고 싶은 많은 어린이들을 도울 거예요. 우진은 눈을 크게 뜨고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요? 그게 뭐예요, 할아버지? 장태성은 손자의 눈을 마주보며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배울 수 있는 곳이란다. 내 돼지저금통에서 시작된 아이디어야. 장도윤은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부와 권력만 보고 살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아버지의 진정한 가치관을 보지 못했던 것이었죠. 윤혜진도 남편 옆에서 조용히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장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장태성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도 담겨 있었어요. 도윤아, 난 내가 회사를 맡아줬으면 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나의 경영 철학을 이어가길 바랐기 때문이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꿈꿨던 거지. 장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 태성건설은 단순한 건설회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군요. 장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회사란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는 공간이어야 해.
그때 백도현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지분 재편에 관한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장태성은 서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이 서류대로라면 내 지분 51% 중 20%는 사회와 직원들에게, 나머지 31%는 도윤이에게 가게 되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장태성에게 집중되었어요. 장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실 겁니까?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장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게는 희망이구나. 내가 이제 진정한 태성건설의 가치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니까. 장태성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그의 어깨가 가벼워 보였어요. 이제 남은 일은 우리 우진이의 통장에 특별한 첫 입금을 하는 일이구나. 하민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준비했습니다. 우진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른들의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제 통장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장태성은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진아, 내 첫 통장에 할아버지가 특별한 선물을 넣어주려고 해. 그건 바로 1억 원이란다. 방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우진은 동그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보았어요. 어린 그에게 1억이라는 숫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1억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우진이 순수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장태성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100년 동안 매달 8만 3천 원씩 모아야 되는 금액이란다. 하지만 이 돈에는 특별한 조건이 있어. 모두의 시선이 장태성에게 쏠렸습니다. 장도윤과 윤혜진도 놀란 표정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돈은 우진이가 20이 될 때까지 인출할 수 없어. 그리고 그동안 이 돈의 이자는 모두 어린이 금융교육재단에 기부될 거야. 하민호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회장님. 이런 방식으로 자선과 교육을 연결하다니. 장태성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진아, 이렇게 하면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돈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지 알겠니?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제 돈으로 다른 친구들도 도울 수 있다니 정말 좋아요. 장태성의 눈가에 자랑스러움이 번졌습니다. 그는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나 대견했어요. 이런 우진의 모습에서 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제가 가지고 있던 39,500원은요? 우진이 문득 궁금해했습니다. 장태성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써도 좋단다. 그 돈은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모은 소중한 돈이니까. 우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윤혜진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님,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물질적인 것에만 집착했어요. 우진이에게도 아버님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장태성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엄격했지만 따뜻했어요. 혜진 씨,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것을 깨닫고 바꿔나가는 거지. 윤혜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장태성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가치를 보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민호가 이 가족의 화해를 지켜보며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나머지 499억 원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태성은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기업은행에 그대로 예치해두겠네. 나머지는 태성건설 직원들을 위한 복지기금과 어린이 금융교육재단의 기본 자산으로 사용하려고 해. 하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250억을 은행에 예치하신다고요?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가 행장으로 있는 한 이 은행이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을 할 것이라 믿네. 하민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의 신뢰 꼭 지키겠습니다. 장태성은 다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도윤, 윤혜진 그리고 장우진까지. 이들의 눈빛에서 그는 변화를 느꼈어요.
특히 장도윤의 표정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태성건설을 맡아줄 준비가 되었느냐? 장도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제대로 회사의 가치를 이해했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꼭 지키겠습니다. 장태성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일궈온 자신의 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유정훈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장태성이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정훈은 작은 액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모든 지점에 걸어두려고 합니다. 회장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장태성의 눈가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액자를 받아들었어요. 고맙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비스의 기본이지. 하민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샴페인과 케이크가 준비되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특별한 날입니다. 장우진 군의 첫 통장 개설과 어린이 금융교육재단 설립, 그리고 장태성 회장님의 위대한 결정을 함께 축하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우진은 오렌지 주스가 담긴 잔을 들고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그의 순수한 열정이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 후 기업은행 본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린이 금융교육재단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죠. 장태성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장우진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장태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특별한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제 손자 우진이의 돼지 저금통이죠. 청중들 사이에서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장태성은 잠시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돈과 권력으로 측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성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장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그의 옆에 앉은 윤혜진도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떻게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하민호 행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업은행은 장태성 회장님의 이런 뜻에 전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모든 지점의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라는 문구를 걸었고 어린이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서로 장우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작은 키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우진입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했어요. 저는 1년 동안 돈을 모아서 돼지 저금통에 넣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순수한 우진의 말에 청중들 사이에서 감동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맨들도 열심히 이 모습을 담고 있었어요. 제 통장에서 생기는 돈으로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다고 해서 정말 기뻐요. 여러분도 돈을 모으면서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우진의 마지막 말에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장태성은 손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장도윤과 윤혜진도 아들을 바라보며 감동의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식사 도중 장도윤이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혹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시는 건 어떨까요? 장태성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만 난 지금 있는 한옥이 좋구나. 하지만 자주 놀러오마. 윤혜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자주 오세요. 우진이도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하고요. 장태성은 따뜻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그는 우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아, 내 돼지 저금통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알았니? 우진은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냥 돈 모으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더 기뻐요. 장도윤은 술잔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도 태성건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꼭 지키겠습니다. 장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의 잔과 자신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이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어요. 몇 주 후 기업은행의 모든 지점에는 모든 고객은 VIP입니다라는 문구가 걸렸습니다. 직원들은 고객의 외모나 옷차림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죠. 유정훈은 이 캠페인의 중심에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장도윤은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되새기며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의 복지를 개선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직원들의 만족도와 생산성도 함께 높아졌죠. 윤혜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VIP 모임보다는 어린이 금융교육재단의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어린이들에게 돈의 가치와 나눔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장태성은 여전히 시골 한옥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자주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손자 우진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장우진의 첫 통장은 특별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의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매달 어린이 금융교육재단으로 전달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장우진은 자신의 작은 저금통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장태성은 손자와 함께 한옥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할아버지, 제 통장에서 이번 달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어요? 우진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무려 100명이 넘는 친구들이 혜택을 받았단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우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정말요?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장태성의 눈가에 따스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우진아. 기억하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란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아버지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한 어린아이의 돼지 저금통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가족과 사회 전체에 큰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오래된 진리를 장태성은 자신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인 것이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동전을 모았던 8살 장우진의 돼지 저금통이 있었습니다. 500억의 거대한 자본도 결국은 그 작은 돼지 저금통의 의미를 뛰어넘지 못했으니까요. 장태성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삶이란 결국 타인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느냐에 달려 있다는 그의 철학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꿈꾸던 진정한 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